요즘 참 웃겨. 돈은 열심히 버는데 남는 건 없잖아. 잠깐 행복하려고 쓰고 나면 통장은 다시 텅 비어 있고 마음은 허전해. 근데 말이야. 그 돈을 소비가 아니라 투자로 옮기면 미래의 나는 지금보다 훨씬 자유로워져. 첫 번째, 소비는 지금의 나를 달래주는 행동. 우리 모두 하루하루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잖아. 직장에서 쌓인 피로, 인간관계에서의 미묘한 긴장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이럴 때 쇼핑을 하면 신기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편해져. 새 옷을 입고, 새 가방을 들고, 새 휴대폰을 손에 쥐면 마치 내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만족은 짧고 빠르게 사라져. 며칠만 지나면 익숙함이 찾아오고 그때부터는 또 다른 소비를 찾게 돼. 결국 소비는 감정의 진통제야. 당장 아픈 곳을 잠깐 덜어주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 두 번째, 소비의 달콤한 함정.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해. 돈은 써야 돈이지. 물론 맞는 말이야. 돈은 순환해야 가치가 있고 내가 번 돈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문제는 지금의 나를 위해 모든 걸 써버리는 태도야. 월급이 들어오면 그날 저녁엔 외식, 주말엔 쇼핑, 다음 주엔 여행. 카드값이 밀려도 다음 달엔 줄이자 하면서 또 소비를 반복하지. 그런데 인생은 생각보다 길어. 지금의 순간 만족을 위해 계속 소비한다면 미래의 나는 준비가 안 된 채로 맞이하게 돼. 다른 사람은 복리로 자산을 불리고 있을 때 나는 신용카드 복리로 빚을 키우고 있을 수도 있어. 세 번째, 투자는 미래의 나를 위한 선물. 반면 투자는 달라. 지금의 만족을 조금 미루고 그 에너지를 미래로 옮겨놓는 거야. 지금 10만 원을 쓰면 일주일 즐겁겠지만 그걸 S&P 500 ETF나 우량 배당주에 넣으면 10년 뒤엔 두세 배로 돌아올 수 있지. 그건 단순히 돈이 불어나는 게 아니라 미래의 나에게 시간과 선택의 자유를 주는 행동이야. 투자는 희생이 아니라 선물이야. 오늘의 10만 원이 미래의 나에게 쉬어도 괜찮아. 이젠 돈이 일하고 있어라는 말을 하게 만드는 거지. 네 번째, 순간의 만족 대 장기적 만족. 소비는 즉각적인 만족을 줘. 지금 행복해지고 싶어라는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니까. 하지만 투자는 지연된 만족이야. 오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1년, 5년, 10년이 지나면 봉이가 조용히 인생을 바꿔놓아. 예를 들어보자. 매달 30만 원씩 꾸준히 투자하면 연 10% 복리로 30년 뒤엔 약 6,800만 원이 돼. 그런데 같은 돈을 매달 쓰면 기억에 남는 건 몇 개 안 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소비의 흔적 대신 투자는 자유의 흔적을 남겨. 다섯 번째, 소비도 필요하지만 일식적인 소비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소비를 나쁘다고 할 순 없어. 사람은 즐기며 살아야 하니까. 다만 무의식적인 소비가 아닌 일식적인 소비가 중요해. 예를 들어 나를 성장시키는 책이나 강의, 건강을 위한 운동과 식단. 이런 소비는 단순한 만족을 넘어서 자기자본 확장이야. 지금의 소비가 미래의 나를 더 풍요롭게 만든다면 그건 투자에 가까워. 결국 소비냐 투자냐는 지출의 방향과 목적에서 갈려. 여섯 번째, 소비 습관이 복리를 이기는 방법. 복리는 단순히 금융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야. 습관에서도 일어나지. 매달 10만 원을 아끼는 습관. 충동구매 대신 하루만 고민해보는 습관. 월급날마다 자동이체로 투자 계좌에 넣는 습관.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왜냐면 복리의 진짜 힘은 수익률이 아니라 시간에 있으니까. 소비로는 시간을 살 수 없지만 투자는 시간을 벌어줘. 일곱 번째, 자유의 본질은 선택권이야. 결국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자유야. 퇴근하고도 일 걱정 안 하고 원하는 시간에 여행 가고 누구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삶. 이 자유는 우연히 생기지 않아. 소비를 절제하고 투자로 방향을 튼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결과야. 지금 당장은 큰 차이가 없어 보여도 10년 뒤엔 소비 중심의 삶과 투자 중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어. 여덟 번째, 오늘의 소비는 미래의 기회비용이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자. 한 달 100만 원을 소비하면 100만 원의 가치만 얻지만 그 돈을 투자했다면 10년 뒤엔 약 260만 원이 되어 돌아와. 즉, 오늘의 100만 원은 미래의 260만 원짜리 선택권을 포기하는 것이야. 투자는 기회비용을 의식하는 사람의 행동이고 소비는 현재의 감정을 우선하는 사람의 행동이야. 둘 다 인간적인 선택이지만 장기적으로 행복을 주는 건 일식적인 투자야. 아홉 번째,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것. 많은 사람들이 저축이나 투자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줄인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무엇에 쓸지 기준을 세우는 것이야. 예를 들어, 나를 성장시키는 건 아낌없이 쓴다. 10년 뒤에도 기억날 경험에는 투자한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는 줄인다. 이렇게 기준이 생기면 소비를 줄이지 않아도 돈이 남고 그 돈이 투자로 흘러가. 기준이 없으면 충동이 지배하지만 기준이 있으면 방향이 생겨. 10번째, 진짜 부자는 소비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소비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부자가 된다는 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것이야. 돈을 쓴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하지. 결국 진짜 부자는 소비의 노예가 아니라 투자의 주인이야. 소비는 자유를 빼앗고 투자는 자유를 되찾아줘. 지금의 나는 소비로 만족할 수 있지만 미래의 나는 투자를 고마워할 거야. 마무리. 오늘의 나와 미래의 나가 협상하는 삶. 인생은 매일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가 협상하는 과정이야. 오늘의 나는 지금 행복하고 싶다고 말하고 미래의 나는 조금만 참으면 더 큰 자유가 온다고 말하지. 그 둘의 균형을 잡는 게 바로 현명한 소비자이자 투자자의 삶이야. 지금의 나를 너무 억누르지도 너무 풀어놓지도 않는 것. 결국 이 말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 소비는 순간의 만족을 주지만 투자는 평생의 자유를 준다. 오늘의 한 잔 커피 값이 내일의 기회를 바꾸진 않겠지만 매일 반복되는 선택들이 결국 너의 인생을 바꿔. 조금 덜 소비하고 조금 더 투자하는 그 하루하루가 10년 뒤 너를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